지금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서 이제 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이 되었고, 주도권은 이제 미국과 일본으로 일본 쪽으로 완전 넘어갔죠. 일본과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그들 북미일 3자에 의해서 이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흡수 통일을 주장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리고 김정은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 북한 방송에서 박근혜라는 실명을 막 거론하면서 막 도당이니 엄청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그 정당성 없는 정권에 의해서 유폐되고, 본인들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그 초조감 속에서, 그래서 아마 막 퍼주기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일단은 퍼줘서 인기나 끌자.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측근 정치를 한 게 잘못이라고 하는데, 난 그런 얘기가 성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측근 정치 안 하면은 누구랑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측근 정치 안 합니까? 다 자기네 사람 완전히 친노 계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어느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또 비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번에 한번 그 전승절, 중국의 전승절 참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었는데, 그 한나라당이었는가요? 그 당시 한나라당 시절에 이명박과의 경선에서 그 양보했던 거. 그때 사실은 박근혜 그때 후보죠.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보다 위에 있었죠. 경선 룰만 제대로 됐으면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이기는 거였어요. 그때 게임이 그대로 경선을 했으면은. 근데 그때 그 이재호 씨가 박근혜를 잡는 그물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물로 딱 잡은 거예요. 무슨 여론조사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당원 지지에서는 박근혜가 이명박을 눌렀죠. 누른 상태였는데, 그때 여론조사 어쩌고 하는 걸 해가지고 이재호가 끝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박근혜 후보가 거기서 물러났던 것이, 그때는 이제 물론 안 물러나고 강대강으로 나가면 당이 깨진다. 그런 압력이 엄청 컸죠. 저보고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시나리오를 예상하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예상합니다. 제가 만약에 박근혜였다면 거기서 이재호의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때 이제 노무현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공화당 쪽에서 이제 잡아야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이명박하고 그때 박근혜하고가 끝까지 이게 합치가 안 됐으면, 그러면 거의 당이 깨지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당이 깨지는 일이 나거나 경선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러면 정동영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제가 먼저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회창 씨 이야기 하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가 깨졌으면 훨씬 지금보다는 결과가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으면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깨졌으면 박근혜가 이회창을 지지할 명분이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재호의 그물에 걸리면서는 이제 완전히 뭐 그물에 걸린 잉어꼴이 된 거예요. 그때는 뭐 경선을 승복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난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경선을 승복합니다 하고 그때 이야기를 딱 한 걸 보고 참 딱하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풀어가나 하는 생각을 때 했었습니다. 그때 더 좋은 방식은 이재호의 그 덫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경선은 깨집니다. 그때 그 분위기에서는. 그러면 이회창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회창으로 이게 나가게 돼요. 충분히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이 공화당 쪽에서 이회창, 만약에 이회창이 대통령이 됐다면 당연히 이회창을 밀어준 박근혜가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명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공화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나는 그때 박 대통령이 왜 그때 그렇게 강대강으로 나가지 않는가.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창사모였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도 저는 창사모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관심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회창에게 더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회창이 다시 집권하냐 이 생각만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물론 제가 이제 이회창을 이렇게 지지하는 입장에서 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불공정한 일이 시작된 게 이재호가 펴놓은 그물이었거든요. 그 경선 룰 합의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에 왜 수긍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리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그때 어리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말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조금이라도 말이 안 되고 뭔가 내 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다, 부당한 것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강하게 깨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깨지는 거를 두려워하면은 결과가 더 나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에게 양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지가 더 높았는데, 그리고 상대방은 그 당시에 정동영이라는 약체였거든요. 정동영이라는 약체였기 때문에 아무나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좌우간. 공화당 쪽에서는 표만 갈리지 않으면 아무나 나가면 이기는데 그 경선을 왜 양보합니까? 그것도 이재호의 그래서 참 그때 이재호란 사람 그때 딱 보면서 참 저 사람 진짜 뭐 이렇게 방송으로 뭐 이렇게 좀 남 비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그 이재호 씨에 대해서는 그때 품게 됐어요. 물론 자기네 개파 이익을 위해서 그랬겠지만은,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약간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것이 일어날 때 거기서 양보하면요,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박근혜 후보가 강력하게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깨지는 게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싸울 땐 싸워야 되는 것이고, 싸울 땐 물러나면은 결과가 훨씬 안 좋습니다. 쇠는 뜨거웠을 때 두들기라고 했듯이, 그렇게 뜨거웠을 때 두들겨서 분명한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이 깨지든지 뭐 경선이 깨지든지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부딪혀 나가면은, 그래서 이회창 씨가 와서 박근혜한테 지지를 호소했을 때에는 박근혜 그때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이렇게 지지한다는 거는 명분이 없었잖아요. 예, 명분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지지한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경선에 못 나가게 됐으니까 그때 이렇게 지지한다 그러면 모양새가 되게 안 좋은 거였어요. 근데 경선이 깨져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이회창을 지지했다 그러면 모양새가 되죠. 충분히 되고, 이회창이 파죽지세로 그 당시 이회창하고 이명박하고는 같은 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둘 사람이 무조건 all or nothing이에요. 예. 승자가 독식하는 거였어요. 이명박과 이회창의 관계는 승자 독식의 관계였기 때문에 표가 안 갈립니다. 그때는. 이회창도 그때 그것을 주장했고, 예, 그래서 이명박은 이회창에게는 도저히 거스릴 수 없는 뭐 거의 직계 같은 거였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아쉽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이재호의 그물에 걸려서 그 말도 안 되는 경선 룰에 합의했던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저는 저 나름대로 뭔가 이제 깨닫고 나면부터는요, 제 개인적인 일에서도 일단 상대방이 뭐 말도 안 되는 걸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노래를 많이 부른 다음에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래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언제 응낙했는데. 당신 혼자 노래 부른 거 아니야? 경선룰 가지고 지들끼리 막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를. 이재호하고 뭐 그 친이계 사람들이 뭐 경선 룰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모양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덫에 딱 걸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경선에 승복한다, 이 얘기밖에는 할 게 없게 됐어요. 딱 한 거죠. 딱 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그렇게 갔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지금 이렇게 조국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이게 완전히 우리 북미일의 주도권으로 된 이런 날이 오고 말았으니 속이 안 터집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곁을 바싹 곁에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손 뻗치면 닿을 수 있었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하고 그냥 강대강으로 그냥 부딪혔으면은, 예, 그랬으면 참 좋은 결과가. 그리고 정동영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동영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또 정동영은 종북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또 좌파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예, 정동영이 그 사람이 좌파가 된 것도 안철수가 그 좌파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정동영이 이 사람이 무슨 좌파입니까, 생각이. 그냥 두루뭉실한 사람인데,
뭐 노무현하고 인연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좌파입니까? 종북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정동영이 그때 약차였지만 뭐 설령 정동영이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종북 좌파 이건 아니고, 정동영은 아마 그래도 저는 정동영 같은 사람은 건설적인 좌파라고 생각해요. 건설적인 좌파. 건설적인 좌파기 때문에 지금도 좌파 내에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북 좌파래야 지금 뭐가 좀 되거든요. 이 사람은 종북 좌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순수한 좌파예요. 그 좌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좌파가 아니고 그냥 중간파인데 좌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역주의자죠, 지역주의. 그 전라도 쪽에서 인기를 끄는 지역 연고파, 지역 연고주의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약간 위험성은 좀 덜하다. 저는 그렇게 만일의 경우 정동영이 그 당시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봤고, 참 어쨌든 지금 이렇게 북미 1의 삼각관계로 삼각구도로 짜여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소외당하고,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 바꾸는 사람을 믿겠습니까? 사드 배치를 한다 그러면 바로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여러 가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참,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네들 좌파인 사람들, 당신네들 스스로도 문재인 씨를 믿습니까?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못 믿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좌파라고 하는 문재인 지지했다 표 찍은 그 사람들, 당신들 스스로 문재인이란 사람을 믿습니까? 뭐 정책이 뭐 월급 올려주고 무슨 뭐 한다고 이러니까는 지지한 거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들도 그 문재인 씨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난 안 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냥 단지 뭐 달콤하게 해준다니까. 예? 뭐 아무리 뭐 옳은 사람 나와서 대통령 해도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면 싫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떨어뜨려 준다고 하니까, 월급 최저임금제 뭐 한다 그러고 일용직 다 없애고 다 정규직으로 바꿔준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지금 문재인 지지하는 이 사람들도 문재인 씨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난 이 사람들을 묻고 싶어요. 당신들 지지하는 거는 내 이해한다. 지지하는 건 이해하는데 정말 믿냐? 인격적으로 믿냐?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 질문을 하면서 당신은 좌파, 당신들 좌파 말이야. 응? 당신들 좌파. 당신 정말 당신이 지지한 그 문재인 씨를 당신 믿어? 정말 믿어?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태극사랑신문이 지금 발간이 좀 늦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독자 수가 부족해서 지금 구독자 확충을 위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협조해 주셔서 지금 또 새로운 구독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지더라도 구독자들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태극사랑신문 4호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약속을 잘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또 이제 그 원고료나 이런 걸 제대로 잘 못 주고 이렇게 많이 못 주고 하니까 편집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원고 채집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기자 역할을 뭐 그만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지금 문제가 많아서 신문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또 여러분들이 또 협조해 주셔서 지금 새로운 구독자들이 또 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저는 태극사랑 신문이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뭐 다른 신문처럼 뭐 몇 개월간 뭐 중단한다 이런 발표는 하지 않고요. 어쨌든 적더라도 모아지는 대로 돈을 또 모아서 발간하고 꾸준히 어쨌든 구독자만 계속 늘어나면 지금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좀 예상대로 못 나갈 뿐이지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려나간다면 어느 정도의 구독자만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정상 궤도에 올라가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신문이 좀 늦게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주위 분들에게 이거 알아보면 몰라서 이걸 구독 못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런 신문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구독 못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주변에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주식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은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저를 개인 후원하는 계좌는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제 본명은 고선입니다. 개인 후원 계좌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개인 후원 계좌 국민은행 계좌 812-21-0374-284입니다. 개인 후원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010-5300-7901 신문사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팩스 번호는 031-417-7901입니다. 031-417-7901입니다. 또 다른 팩스 번호는 031-408-4844입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예,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예,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예,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30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화영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지금 이 좌파 교회를 떠나서 유리하고 있는 신앙적으로 지금 미화가 된 사람들,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 우파 진실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유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한 딱한 사정을 이화영 목사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화영 목사님도 흔쾌히 그런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인터넷 설교를 인터넷에다 올려달라 해서 지금 이화영 목사님이 저번 주부터 올리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일단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목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걸로 해서 시간이 안 될 때는 인터넷으로 듣지만, 이화영 목사님도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러면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동참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010-5300-7901 그렇게 연락을 해 주셔도 되고, 또 이화영 목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또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해서 저는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진실한 교회, 진실한 우파 태극기 시민이 모여서 집회하는 이 교회를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 목사님이 목사님을 하시고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시작되어서 실제로는 오프라인으로 되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입니다. 태극사랑신문 2호의 표지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태극사랑신문이 3호까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론지를 겨냥하고 출범해서 지금 3호까지 찍어냈는데요. 지금 구독자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구독자가 지금 1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태극사랑신문을 발간할 때마다 한 130에서 150만원 정도가 듭니다. 적게 찍어도 그렇게 듭니다. 종이값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2,000부, 3,000부 찍어서 다 이렇게 홍보용으로 돈 안 받고 이렇게 많이 돌렸는데요.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끝이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는 구독자를 받아서 그 돈을 모아서 신문을 발간해야 우리 태극사랑이 살아남는다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홍보용으로 계속 한번 찍어낼 때마다 1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를 계속한다는 거는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끝이 보여서 우리 태극사랑신문이 중단되는 것보다는 일단 구독 선전을 많이 하고 제가 적극 나서서 세일즈에 적극 나서고 우리 유튜브 방송을 더 활성화시키고 해서 이 구독자를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모아주시는 돈이 이 150만 원을 넘을 때마다, 그러니까 한 20명, 15명 이상, 한 20명 가까운 분들을 구독 신청을 받을 때마다 태극사랑신문을 발간해야지, 지금 이렇게 저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태극사랑신문을 발간했는데 기대에 너무나 많이 못 미칩니다. 제가 태극사랑신문이 발간되면 구독하겠다고 약속했었던 문자 메시지 이런 거가 많았는데요. 이런 것을 믿고 태극사랑신문을 발간했는데 실제 돈을 구독하고 하시는 분들 숫자가 적어서, 그것도 아주 현저히 적어서 지금 3호까지 발간을 한 후에 4호를 지금 발간을 하고, 지금도 벌써 오버해서 발간했는데요. 저는 어떤 독지가가 도와주거나 무슨 조식 그 대금으로 신문을 찍어내거나 이런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독자를 많이 모아서 구독자가 낸 구독료 가지고 신문을 찍어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은 바로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은 우리 태극사랑신문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여타 다른 애국신문들은 저처럼 100명 이런 게 아니고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도 지금 발간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저는 그만큼만 저한테 줬으면은 저는 이 태극사랑신문 지금 하늘을 날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도 못 되는 거 가지고도 이만큼 이제 끌어왔는데요. 여기서 저는 신중하게 이렇게 끝이 보이는 그런 신문 발간을 무턱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 구독 홍보에 나서고, 여러분들도 태극사랑신문 구독 홍보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태극사랑, 제가 이러한 작년에 왔던 각설이 타령 저번에 한번 한 이후로 또 있는 분들이 구독을 신청해 오셨지만 아직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채워가면서 적극 이것을 나의 신문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의 신문으로 생각하시고, 일단 최소한도 구독자가 600명은 넘어서야 마지노선을 넘는 것입니다. 600명을 넘는다 그러면은 다른 애국신문들 그 사람들은 10,000명이 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600명만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니까, 제가 하고자 있는 이 경영 방식이 얼마나 짠돌이식이고, 욕 많이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욕 많이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짠돌이라고. 짠돌이식으로 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고 이기는 자가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저희 태극사랑신문의 구독자들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 구독을 약속하셨던 분들, 또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태극사랑신문 구독에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공연을 10월 13일에 합니다. 10월 13일 금요일 7시에 산림문학관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산림문학관 이렇게 검색하시면
검색이 나옵니다. 그 명동역 그 1번 출구입니다. 명동역 1번 출구에서 나오셔가지고 남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살기슭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남산 쪽으로. 그렇게 남산 쪽으로 많이 안 올라가요. 한 1번 출구에 나와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거의 뭐 한 200m? 그 정도 올라가면은 산림 문학관이라고 있어서 카페도 있고 연주 홀도 있습니다. 거기서 4월 13일 금요일 7시에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공연을 하고, 공연은 일부 순서는 제가 제가 독창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거의 한 8곡에서 한 10곡 정도 독창의 수준으로 해서 맨 끝에 아리아도 부르고, 그래서 제가 꾸미는 무대를 일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그 합창, 소프라노, 바리톤, 독창 이렇게 해서 2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2부가 좀 더 깁니다. 길고 합창 공연도 있고, 그렇게 해서 1, 2부 7시부터 해서 한 9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